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게시물을 공고했습니다. 직접대출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 접근 관점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이 도대체 뭐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진공 홈피에 가서 접수 일정 안내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직접 대출 자금 유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혁신성장 촉진 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수 일정이 3월 3일 화요일 10시부터 이렇게 접수가 시작된다는 공고가 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자, 본문으로 가서 보면 자금 신청 전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금 신청할 때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이거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요. 필수로 잘 작성을 하셔서 기업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 요령과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동안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동영상을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제 사이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돋보기가 있죠. 이 돋보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치고 엔터를 하십시오. 엔터를 하시면 사업계획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2월 혁신성장 촉진자금 관련해서 기업 현황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 실행 후에 대출금 사용 내역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 사용이 확인이 되면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여러분들이 기업 평가 등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도가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일반 물론 이제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일반형과 혁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이 1억이고 혁신형 같은 경우는 2억인데 그 한도를 다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기업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액을 받거나 또 이렇게 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보면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형이 있고 혁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혁신형보다는 일반형에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형 중에서도 이 일본에 해당되는 스마트 기술,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백년가게라든지 사회연대 경제조직이라든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기술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스마트 기술 도입 후에 적극 활용해서 생산, 유통, 판매,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영 효율화를 이룬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동영상에서도 이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경영 효율화를 이뤘고 그리고 이번에 신청해서 받은 자금으로 좀 더
확대하고 성장하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이 바로 혁신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기술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여기 3D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3D부터 AI, IoT, VR 뭐 쭉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 키오스크 많이 활용하시죠. 키오스크. 그리고 테이블 오더 많이 활용하시죠.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도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또 일부 많은 분들이 또 서빙 로봇이나 또 헬퍼 로봇, 그리고 조리 로봇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이니지의 디지털 광고 보드 이런 것들, 전자칠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고객 관리 예약 소프트웨어, 매출 분석 소프트웨어,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경영 성과가 이뤘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예약 관리라든지 매장 멤버십 관리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축산 육가공 공정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 커피 머신기라든지 자동 세척기, 자동 세차기, 자동화 창고, 자동화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뭐냐면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시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든지 캐치 테이블을 활용한 그런 주문, 그다음에 배달앱,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경영 성과를 이룬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해당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100년 가게, 100년 소상공인에 선정된 제조업을 제외한 그 소상인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연대 경제조직, 그리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혁신형을 보겠습니다. 혁신형. 혁신형도 나름대로 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출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1,000불 이상인 그런 분들은 혁신형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신장.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최근에 좀 불황이 많이 깊어져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요즘 한참 잘 나가는 반도체 AI라든지 바이오 이쪽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하신 그런 분들은 혁신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신 분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죠. 그런 분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된 그런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트랙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트랙 1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로컬 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그런 분들. 트랙 2 같은 경우는 온라인 셀러. 그리고 트랙 3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한 소상공인 그런 분들이 이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그런 쪽으로 이제 선정된 분들 또는 지역 기업 안에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그런 분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혁신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소기업은 일반적으로 15억 원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0%면 4억 5천이죠. 그래서 4억 5천 이상이면서 15억 원 이하인 그런 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인이죠.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가 5인이니까 5인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되는 거죠. 3명 이상 5명 미만 이런 분들은 이제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 분할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그런 분들은 직접 대출 성실성한 소상공인으로서 혁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이해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자금 용도는 이제 운전자금, 시설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형 스마트 기술 활용한 주로 그런 분들이죠. 일반형 같은 경우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입니다. 꽤 많죠. 그다음에 혁신형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2억, 시설자금 10억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2.96입니다. 2.96이니까 0.4%니까 36인가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금리 안내 보면 신성장 촉진자금 기준금리 2.96, 0.4%포인트 가산해서 연 3.36%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3.36으로 되고요.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여기 우대금리, 정책 우대부터 지역격차 해소까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0.1부터 0.3까지인데 최대 0.8%포인트까지 금리 우대를 지원하니까요. 요거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우대 금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같은 경우 거치 기간 2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5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자금은 거치 기간 3년 이내에서 연 단위 선택 가능하면서 8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이후에 상환 기간 동안에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월 3일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요. 지난 2월 달에 보니까 다른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금 소진이 돼서 금방 마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아무래도 이제 볼륨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요거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신청일, 그러니까 3월 3일 이내에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3월 3일 화요일 10시가 되면 9시 50분부터 대기하고 계시다가 계속 엔터 하시면서 접수에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접속 불가 뭐 이런 메시지 뜨지 않도록 인프라 투자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접수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인프라 확장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출 진행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기업 평가, 대출 심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 지원 여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정 체결을 하고 대출 실행하고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대출 신청은 여러분 좀 전에 보여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피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너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배너가 뜨는데 3월 3일 10시가 되면 여기에 배너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너가 뜨면 혁신성장 3월 혁신성장 촉진자금이라고 뜨면 신청하기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금과 좀 다릅니다. 운전자금은 온라인 신청인데요. 시설자금은 지역센터 방문 신청이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에 신청 접수는 안 된다는 거 요거 말씀. 그다음에 기업평가 대출 심사 같은 경우는 접수 후에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과 대출 실행 여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여러분 접수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내내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약정은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전자약정이고요. 시설자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센터 방문해서 대면 약정을 체결하셔야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 방문해서 대면 약정 체결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출 실행이고요. 사후관리에서 대출금 사용 내역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사용하시면 회수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 신청 유의사항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 제한 대상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세금 체납 안 되고요. 신용정보 등록 안 되고요. 연체 중인 경우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 침해 안 되고요. 휴폐업 중인 거 안 되고요. 6개월 이내 재신청 안 된다는 거. 한계 기업이라든가 부채 비율 70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입금 이런 경우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말씀드린 7, 8, 9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업력 7년 이하 업체에서는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초과 차입, 부채 비율 700% 초과, 한계 기업 이런 분들 안 되지만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서류가 또 중요하죠. 제출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해서 제출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하시면 요거는 소진공에서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특히 이제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려드린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예시 이거 잘 시청하시고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이거 자료를 출력을 할지 이런 것들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출 서류 발급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는 여기 홈피가 있습니다. 발급처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출력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물론 어제 혁신성장 촉진자금 통과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동영상 올려드렸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